이번 시간에는 취업 준비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 준비를 잘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준비하는 방향이 잘 못됐기 때문에, 목표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취업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성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만큼 똑같은 과제를 학습하더라도, 준비를 하더라도, 노력을 했더라도 성공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먼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준비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지원하는 기업에서 선택하는 기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작용되는 영향력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이 좋다. 그런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운은, 취업 운은, 그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그 다음에 역할을, 가치관을 조직에서 선택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목표를 실행해 줄 사람,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량이 필요하다. 어떤 역량? 지식은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갖췄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주어진 과제. 근데 이제 그 지식도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지식, 능력, 경험은 최저가 되겠죠. 근데 그 연관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식, 능력, 경험, 그 자체로서 있던 고유 가치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 진행 방향에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선 내가 진로를 선택한 분야, 직업 분야, 그 다음에 기업, 그 요건에 맞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식과 능력, 경험 요건만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동기라든지 몰입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행동과 가치관적인 개념이죠. 가치의 어떤 개념이다 이거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경험도 많다, 지식도 충분히 갖췄다. 그런데 움직이기 싫다 이거죠. 그러면 깨름을 피우는 겁니다. 성과 안 나타나겠죠. 관계 문제 생기겠죠. 그러면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조직에서도. 그런 잠재성이 있는 인력 기업에서 채용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업무를 건성건성으로 합니다. 몰입과 관련됐던, 집중력과 관련됐던 내용입니다. 건성건성으로 하면 오히려 업무 혼란만 시키겠죠. 안 해내면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동기도 활성이 되고 집중하는 태도도 동시에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업무는 뭐 직업력과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도 일정한 패턴으로 다 고정적으로 일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역할의 수준도 변화되고 관점도 변화되고 협력 지원하는 대상자들도 변화되고 그런 어떤 변화되는 부분에 또 중장기적으로 전략이나 사업 어떤 모델, 사업 과제들도 변화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잘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응해서 합리적인 성과를 지향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이 부분이 기본적인 직능의 요건이다 이렇게 돼주고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진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부산으로 간다는 어떤 관점으로 개념의 어떤 방향에서 설정되는데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낭비되겠죠. 뭐 강릉 갔다가 부산으로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경부선 타고 부산으로 간 사람하고 강릉 갔다가 동해 남부선으로 해안도로를 통해서 부산 적게도 많은 시간을 또 편차는 발생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부응해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진로 방향, 그 방향에 대한 능력, 요건, 지식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런 요건을 어느 기업에서 요구하느냐, 그 내용을 점검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지. 기업을 선택해주고 또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행 능력을 준비해서 대응해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그 분야와 동일한 채용 기업, 그 체계로, 그 단계로 대상 기업, 대상 분야, 대상 역할의 수준을 관리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해서 취업에 임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업무 적응력, 그 다음에 이제 역할들은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지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 방법만 활용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능력이 충분히, 경험이 충족되어 있더라도 계속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시켜 가면서 기업의 미래 전략, 새로운 사업 분야, 새로운 업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모집한다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부분의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에 동일한 또 패턴으로 대응,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도 선호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과 행동, 가치관의 어떤 균형 관리, 특히 이제 업무 동기, 몰입 행동, 그 다음에 적응력,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능력은 채용한 이후에 기업에서 또 트레이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런데 가치관,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동의 또 습관, 이것도 또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적응력이, 습관이 변화 조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관습적인, 그 관습적인 어떤 습관이나 행동 패턴이 업무 어떤 추진 방향, 역할 어떤 부분과 잘 부합된다 그러면 최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그래서 이 분야는 세모라는 어떤 업무 동기와 조직 몰입 행동 요건을 최상의 형태로 평가한다. 그러면 자기가 네모가 되어 있더라도 세모와 같은 형태로 변화시켜서 조정해서 응해야 된다. 자기 속에서도, 그 다음에 면접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인적성 시험이다. 그거는 기본 충족 요건에 대한 평가 기준이니까 그거는 어쨌든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통과됐다고 취업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5배수, 어떤 기업은 한 10배수 정도까지 인적성 시험에 통과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과정에서 실무 능력, 태도, 가치관, 적응력 얼마만큼 확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어떤 역할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내재되어 있는, 근데 취업하는 분야가 그러면 취업하는 분야,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인재상, 역할의 패턴을 정보를 통해서 예측해서 그 관점에 맞는 형태가 네모다. 그러면 자기가 이미 습관적으로 네모가 형성돼서만 입을 활성화시켜서 대응하면 되겠죠. 그런데 네모인데 자기가 세모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세모를 네모화시켜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기업은 세모다. 그러면 자기가 네모다. 그러면 네모를 세모와 같은 패턴으로 조정해서 그런 개념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의 또 고유의 특성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게 되면, 왜? 세모인 다수 지원자도 있는데 왜 네모로 제시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냐 이거죠. 세모로 선택하죠. 기업에서는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네모가 돼 있더라도 자기의 기본 개념을 세모와 같은 형태로 변해시켜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우선시하느냐, 이 부분을 우선시하느냐, 이 어떤 관점에서 현재 이 부분을 1순위로 하고 이 부분은 2순위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 중에 10사람을 모집하는데 9사람은 능력을 갖췄다, 역량을 갖췄다. 그러면 9사람은 먼저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남았지 않습니까? 또는 15사람 중에 9명이 그러하다. 그러면
여섯 사람은 이제 역량이 갖춘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역량 중심보다는 업무 동기가 뛰어난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순위가 1순위가 된다. 1순위 되고 2순위 형태로 이 부분. 왜? 이 부분은 현재 역량을 갖췄다 그러면 바로 입사한 직후부터 자기 기본 역할을, 성과관리 역할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선택을 하게 된다. 지원자 중에 그런 충족 요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역량보다는 왜? 어쨌든 역량은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을 갖췄다. 이런 역량을 이쪽에 다시 트레이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동기와 가치관이 명확히 확립됐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택한다. 가치관과 업무 어떤 동기, 몰입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필요한 역량을 현재 조건, 요구되는 요건, 이 역량으로 전환시킬 때 적극적으로 전환, 대응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채용 조건이다, 이런 능력을 갖췄다, 그러면 우선 채용하죠. 이 부분은 지원해주는 역할이고 효율화시키는 부분이고, 이 어떤 역량은 생산에, 목표에,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1순위가 된다. 그런데 1순위 충족 조건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1순위라고 이 부분을 2순위로 하되, 왜 2순위로 하느냐? 갖춘 사람은 1순위를 선택하는데 갖추지 않는 사람은 왜 2순위를 보느냐? 이거는 이 조건을 갖춰야만 학습을 시킬 때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 이거죠. 기업의 문화적인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거죠. 업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시가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기의 어떤 관리 기준점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순위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는 1순위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추고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점검을 해서 미흡화되어 있는 부분은 향상시켜야 되겠죠. 충족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만 하면 되고, 기본 어떤 메커니즘대로 관리만 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5점 척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아주 미흡하다. 이런 관점의 5점 척도에서 추진력, 지도력, 판단력, 이해력, 전문력, 이런 부분,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행동, 몰입, 지식적인 어떤 측면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능력적인 어떤 부분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역할적인 어떤 부분은 이 부분.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은 이 부분.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동기와 가치관적인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갖추어야 될 어떤 요건, 설득력. 내가 기획 분야에 지원한다. 기획 부분의 설득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탐색력이다, 조정력이다, 탐색력이다, 정보력이다, 분석력이다, 기획력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은 기획 조직에, 경영기획이든 영업기획이든 생산기획이든 기획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거의 맥시멈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득력, 추진력, 협동성이다. 이거는 영업 부분에, 기획 부분에서는 한 3.5 정도, 보통보다 조금 상회하는 정도, 나머지 이런 부분은 5점 이상. 그래서 어떤 부분에 뭘 선행적으로 더 요구하느냐는 요건을 설정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다 5점 수준으로 가려면 더 좋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내가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면 다 좋죠. 그런 신체 기능, 그런 훈련,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야구에 필요한 어떤 요건보다 축구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선행적으로 관리해야 축구팀에 내가 합류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자기 점검을 해서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향상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관리를 해서, 또는 현재는 미흡하더라도 향후에 그 부분에 뛰어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제어하는 부분에 특정 부분, 적응력이 좀 미흡하다, 리더십이 좀 미흡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부분에 지원하면서 내가
분석력도, 기획력도, 탐색력도 뛰어납니다. 그거는 영업에 한 중간 레벨 되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아무리 강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축구팀에 지원을 하면서 내가 배우를 토스를 잘합니다. 드리블을 잘합니다. 이래 해본데 그건 축구팀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분야에 맞는 요건, 수준을 점검관리해서 지향해야 된다. 그럼 자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별로 요구하는 수준, 상대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회사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 기획이나 경영 관리적인 관점, 영업 고객 관리가 아니라 시장 개발적인 어떤 관점, 상품 개발적인 관점, 그런 어떤 행태는 일체감, 자기 개발 의지, 경영 관리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영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해서 생산 제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각각 역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야, 뭐 영업 관리라든지, 노무 관리라든지, 총무 관리라든지, 구매 관리라든지, 뭐 경영 관리도 하겠죠.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경영 관리는 이 부분, 경영 기획은 이 부분이 한 70%고, 뭐 이 부분 한 20%고, 이 부분 한 30%고, 그럼 경영 관리는 이 부분 한 50%, 이 부분도 한 50% 이래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분야에서는 능력, 업무 접근성, 동료의,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어떤 긍정, 보람, 만족, 이런 형태. 그럼 이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분야, 이 분야는 어떤 자재 관리라든지 생산 기술 관리라든지 이제 자기 어떤 목표 지향적인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내용, 어떤 분야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역할 중심의 효용성이, 그러면 이런 역할에 필요한 이런 요건이 되겠죠. 이런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소속적인 어떤 부분하고 조직 성장 기여, 전체적으로는 이런 관점, 또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이런 어떤 역할 패턴, 물론 자 직종 직렬 어떤 그 부분, 직종 직렬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어떤 개념, 조직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런 개념이 미흡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룹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룹 어떤 단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게 이제 하나의 축구가 직종이다는 개념에서 국가대표가 되든, 그 다음에 특정 어떤 마을 어떤 대표가 되든, 어쨌든 그건 이제 축구에 관련됐던 분야다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배구 같은 배구, 뭐 그 어떤 분야,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이 되어서만 관리를 해 가야 되겠죠. 필요한 수준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업 문화에 대한 가치 개념에 대한 적응력을 실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직무에 대한 방법론을 터득해 가야 된다. 이거는 입사한 이유일 수도 있고, 입사 전에 취업에 관련됐던 대응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업에 지향하는 어떤 문화적인 관점이나 가치관적인 관점이나 전략적인 어떤 대응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로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아마 면접 과정의 질문 내용도 우리 기업의 중요 사업 분야는 어떠하고 그 사업 분야별로 어떤 전략을 추진하느냐 이런 유형의 질문이 2차 면접에서, 면접이 1차, 2차 면접은 하나의 어떤 가치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 2차는 하나의 어떤 설정된 역할 분야별로 면접이 진행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실무 면접 어떤 중심이 되는 겁니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은 하나의 어떤 가치관적인, 그 다음에 자질적인, 방향적인, 뭐 취업 어떤 방향, 뭐 이런 어떤 부분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직무 실행 방법에 대한,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됐고, 또 얼마만큼 더 열심히 준비를 할 거다는 방향성도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량 전문화, 이 부분은, 그래서 입사가 되면 우선 인적 자원으로 단계별로 역할, 역량,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수용해서 우선 인적 자원으로 역량을 전문화해서 회사 기여도를 높여주겠다 하는,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 제시되는 내용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 제시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입사할 때, 한 3년은, 예를 들어서 실무 대리직급까지는 참 활용도가 높은 직원인데, 과장, 차장, 또는 팀장,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서는 자질이 떨어지는 인력이구나. 그러면 그건 탈락입니다. 현재 시점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한 10년, 15년, 이 장기적인, 물론 개인의 어떤 목표 지향 방향에 따라서 3년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 입사해가지고 3개월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되더라도 기업의 채용 관점은 10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헌속을 시키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시킨다는 그 목표 전제를 두고 채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방향성도 갖춰야 된다. 이런 동기나 가치관적인 적응력적인 어떤 관점이고, 역할의 어떤 패턴, 준비한 수준, 관점과 방향, 목표성,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비전적인 관점을 어떻게 갖추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력서에 포괄할 때 지향 방향하고 이 내용에 서로 기업 문화에 잘 순응하고 A 분야에 대한 직업 역량을 전문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겠죠. 근데 난 능력 중심으로, 또 상호 어떤 역할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내 중심으로, 내 성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은 A 패턴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C 패턴의 역량을 전문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래 그러면 밸런스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관점에서 균형 있는 체계화된 논리적인, 그 다음에 또 빠른 어떤 시간 내에 자기 소개서든 이력서든 중요한 어떤 관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포맷, 그 다음에 이제 편집적인 테크닉, 문장의 어떤 연결 구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에 오탈자 있으면 그거는 성의가 없다 이거죠. 왜? 적어도 자기 소개서를 3번, 4번 탐색하면서 오탈자가 있는지, 띄어서야 잘 됐는지,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내용이 어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는 되는지, 이것도 검토하지 않는 인력이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다음에 업무할 때도 제대로 정서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업무를 안 한다 이거죠. 근성근성으로 한다. 그러면 회사가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런 또 부분에 상당히 중요시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과정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내 전문적인 역량을 관리해서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인재로 성장할 거다는 전제를 두고 현재 역량의 수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던 개념, 기업 문화와 일치되는 요건이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게 되면 아마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에 맞는 요구하는 수준별로 역할, 능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선택이 된다. 물론 그 과정에 실무 능력이 충족되어 있으면 훨씬 더 우선권이 확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교산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HSOJT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직무 역량개발 관련 온라인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